여러분, 이번 10화 진짜 미쳤습니다. 팔척귀 정체, 강철의 운명, 김봉인의 영모 시동까지 스토리가 이제 완전 터질 준비 끝난 듯하죠. 오늘 영상은 귀궁 10화를 기반으로 팔척귀가 왜 단순한 악귀가 아닌지, 윤갑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왕가의 죄를 둘러싼 100년 전의 비극까지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화는 여리와 강철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둘 사이에 따뜻하고 조용한 평온이 찾아오죠. 극중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는 더 이상 강철의 일방적인 연모가 아닙니다. 여리도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간절함이 진심으로 바뀐 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는 내내 마음 한켠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 윤갑이 돌아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갑은 처음부터 여리의 첫사랑이었고 그의 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강철은 결국 남의 몸을 차지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여리가 윤갑의 혼이 돌아왔을 때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 이 장면은요, 그냥 로맨틱한 순간이 아니라 사실상 윤갑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암시로도 보였습니다. 팔척귀에게 혼이 먹힌 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이미 윤갑의 혼백은 몸과의 연결이 끊긴 지 오래된 상태고 강철은 그 몸에 점점 동화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제는 육신도 감정마저도 점점 윤갑이 아닌 강철의 것이 되어가는 그런 설정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죠. 이번 화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팔척귀는 악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원한귀. 드라마 초반부터 복선은 깔려 있었어요. 여리가 윤갑의 홀령을 따라가다가 팔척귀의 근처에 갔을 때 지독한 원한의 냄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세자가 서고에서 팔척귀에 대해 말할 때도 무섭기보다 슬펐다라는 대사 기억하시죠? 이건 제작진이 우리한테 은근히 힌트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분노가 응축된 존재, 즉 복수를 목적으로 남은 홀령, 원한귀라는 설정. 그렇다면 팔척귀는 왜 남아서 복수를 하는 걸까요? 그 원한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즉, 팔척귀는 죽이기 위한 귀신이 아니라 왕실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는 귀신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화에서 중요한 떡밥 중 하나는 팔척귀가 모든 왕과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팔척귀는 마치 누군가를 고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건 곧 기억에 의한 복수. 정확하게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연루된 인물을 향해만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예컨대 왕실 내부의 누군가가 과거 팔척귀의 전생을 죽게 만든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덮은 자의 핏줄의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번 화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 중 하나, 바로 풍산에게 팔척귀가 빙이 돼 강철을 공격하던 순간입니다. 그 와중에 팔척귀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나는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 대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떨어지는 걸 봤다는 말이죠. 1화 기억나세요? 강철이 승천을 앞두고 강보에 쌓인 아기의 눈에 띄어 하늘에서 떨어지던 그 장면.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 봤다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떤 무관이 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출해내는 장면. 그 아이가 왕가의 핏줄이었다면요? 그리고 팔척귀는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올라가는 걸 본 아이는 하나 더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철이 승천하는 걸 본 것은 전쟁 중 구출되는 왕가의 핏줄이었던 누군가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팔척귀가 태어나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강철이 승천하려 하는 모습을 본 것은 팔척귀가 인간이던 시절 갓 태어난 자신이지만 그것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전쟁이었으며 그 주요 원인 제공자가 왕실이므로 강철의 진짜 적은 왕실이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것은 이전화에 나왔던 광안문집. 그 시점이 정확히 100년 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최원우의 고조부 최길상과 연종대왕이 등장했던 시기 그리고 광안문집이 작성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광안문집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왕실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비밀 기록이죠. 100년 전 전쟁, 흉년, 이무기의 추락, 팔척귀의 탄생. 이 모든 게 얽힌 사건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연종대왕과 최길상이 벌였던 어떤 명령 혹은 희생에 관한 것일 겁니다. 팔척귀는 그냥 원한을 품은 귀신이 아니라 왕실이 만든 죄의 기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남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은 광안문집 안에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 이제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화의 또 다른 핵심. 김봉인의 반정시동. 그는 반계열적인 이화성을 불러들여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려 하고 이를 대비전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이정은 이를 감지하고 이화성의 정체와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화성을 도성으로 불러온 장본인이 김봉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왕이정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반정의 핵심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죠. 왕의 자리, 피해 유대, 국가의 명분. 이 모든 걸 이정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0화 마지막에서 여리는 풍산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여리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이 팔척귀와 싸우던 그때 여리가 경비석을 꺼내들어 이 경비석의 힘으로 강철은 기사회생하고 팔척귀는 일시적으로 몸을 감춘 채 퇴각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목해야 할 인물 바로 비비입니다. 풍산은 강철과 가까운 비비의 마음을 이용해 비비와 여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비비는 잠시 흔들리지만 강철의 진심을 알아채고 결국엔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리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비비가 진심으로 여리를 구하면서 삼각 구도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왕, 이정이 팔척귀가 원한을 품은 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연종대왕. 이정은 그 당시를 가장 가까이서 호종했던 인물. 즉 최원우 대감의 고조부 최길상의 증언을 들으러 직접 용담골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화문 집은 이 시기, 즉 100년 전 전쟁과 관련된 왕가의 은폐된 비밀이 적힌 결정적 기록이죠. 이정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외조부 김봉인뿐 아니라 왕실 스스로가 저지른 죄를 바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또 하나의 떡밥과 등장인물. 바로 골담초와 최원우 대감의 딸. 조용히 배경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인물이 우연히 광화문 집을 발견하거나 예상 밖의 열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팔척귀는 악귀가 아닌 왕실의 죄를 품은 원한귀. 광화문 집은 왕가의 비극과 팔척귀의 실체를 기록한 금서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시됨. 김봉인의 반정, 왕이정의 선택. 여러분, 팔척귀는 누구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광화문 집안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팔척귀도 이제 원한 좀 풀어야죠. 제한도 좀 풀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원한보다 훈훈한 결말이 찾아옵니다.